제가 겪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 이제부터 그 시작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 파편 속에서 저는 과거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과거를 이해해야만 현재의 고통을 직시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지훈, 평범한 한 남성이었습니다. 사랑에 푹 빠져 있었죠. 그녀는 하나, 햇살 같은 미소를 가진 간호사였습니다. 우리는 거의 한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친구들은 종종 동거하다 헤어지는 커플이 수두룩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다툼 거의 없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이 넘쳤죠. 하나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아, 이 여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 진심으로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이렇게 달콤한 거구나. 매일매일 깨닫는 기분이었죠. 하나와 저는 미래를 함께 그렸습니다. 작은 신혼집을 꾸미는 이야기,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어줄지, 주말에는 뭘 할지 같은 소소한 대화들이요. 마치 실제처럼 느껴지는 꿈이었죠. 반동거라는 표현이 딱 맞았어요. 그녀의 손때 묻은 칫솔이 제 화장실에 놓여 있었고, 제 옷가지가 그녀의 옷장 한 켠을 차지했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부부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삶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말이라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죠.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맹목적으로 믿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가 중학교 동창 3명을 소개해줬습니다. 어색함도 잠시, 술자리는 화기애애했어요. 그중 한 명, 민준이라는 친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유독 자상하고 세심했습니다. 잔이 비면 말없이 채워주고, 물을 따라주고, 필요한 걸 먼저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심지어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는 하나에게만 속삭이며 무언가를 건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친한 친구끼리 그러나 보다 하고 흘려들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잘해주는 걸 보니, 아,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하나가 아무렇지 않게 소개해준 만큼 저는 별다른 경계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좋은 친구들 중 하나겠거니. 제 순진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과도한 친절이 이상하다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같은 상황에서 그 남자의 행동이 평범하게 보였을까요? 한 달 뒤, 크리스마스. 하나는 병원 야근이 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니까 3교대 근무가 잦았고 이해 못할 일도 아니었죠. 원래는 함께 보내기로 했었는데 스케줄 조정이 안 됐다고 하더군요. 살짝 서운했지만 그래도 지혜해야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 연인은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멋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깊으면 실망도 큰 법이죠. 하지만 그날 저는 휴무였고 그녀를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가 좋아하는 초밥을 포장해서 병원으로 향했죠. 설렘 가득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놀라고 좋아할까, 그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병원 정문에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더군요. 이상하다 싶어 안내판을 보니 병원은 오후 4시에 이미 문을 닫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멍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지?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리를 강타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봤지만 하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현관문 앞에서 저는 만연자실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우뚝 서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았습니다. 몇 주 전 하나와 함께 웃으며 잠식했던 그 트리 말입니다. 울컥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과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트리의 장식들을 하나씩 잡아 뜯어냈습니다. 예쁜 유리볼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반짝이는 전구들도 거칠게 떼어 던졌죠. 제 믿음처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크리스마스가 제게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의심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의 미소와 민준의 다정한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죠. 하나는 대체 그 밤에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한 걸까요? 이 질문은 제 심장을 끝없이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은 다음 날 그녀의 입을 통해 밝혀지게 됩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궁금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이야기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냉정하게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제 눈은 그녀의 동공을 꿰뚫으려 했죠. 침묵이 길어지고 팽팽한 긴장감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 병원 문 닫았던데 대체 어디 있었어? 하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죠. 무슨 소리야? 나 밤새 일했는데 진짜 병원에 있었어.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차갑게 되물었어요. 거짓말 마, 병원. 오후 4시에 이미 문 닫았어. 내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그 순간 하나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미안해. 미안해. 지훈. 그녀는 울먹이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병원에 있었던 게 아니야. 그 남자랑 바다에 다녀왔어. 머릿속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남자. 누구? 설마.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다음 말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 남자는 민준이야. 우리 중학교 동창. 사실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야. 민준. 그 자상하고 세심했던 친구. 제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그 남자가 하룻밤 사이에 제 세상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믿었던 사람이 가장 잔인하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하나가 제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지훈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녀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사실 내가 요즘 나한테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외로웠어. 내 표현이 너무 서툴러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 흔들렸어. 단순한 감정적인 실수였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제발 한 번만 믿어줘. 외로움. 무관심. 제게 사랑은 그녀의 존재 그 자체였는데 저는 대체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그녀의 변념은 마치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 분노, 허탈함. 온갖 감정이 뒤섞여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물과 애원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지독한 사랑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 지독한 사랑에 덫에서 저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성을 잃고 당장 헤어져야 한다고 외치는 마음과 그녀를 잃을 수 없다고 애원하는 또 다른 마음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제 마음속에 별표 사랑 별표이라는 맹목적인 감정이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결정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하지만 다신 이런 일 없어야 해. 하나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품에 안겨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듯 제게 헌신적으로 견했습니다. 저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저 역시 그녀를 잃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했죠. 우리는 마치 그날의 사건은 없었던 것처럼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기로 했으니까요. 저의 이 어리석은 선택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6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며 키웠습니다. 작은 손발, 오목조목한 이목구비,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믿었죠. 아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이가 힘들 때마다 품에 안고 달래주며 이 아이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왠지 모를 이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어딘가 저와는 다른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부모 자식이라고 꼭 닮을 필요는 없지 하며 애써 넘겼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한두 마디씩 던지는 말들이 점점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아빠랑 너무 안 닮았다. 엄마랑 얼굴은 좀 있는데 아빠랑은 딴판이다. 처음에는 흘려듣던 말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불길한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불안감의 근원을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 의심은 단순한 기호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진실의 전조일까요? 다음 이야기는 이 의심이 어떻게 확신으로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이 제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그건 예고였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 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 드셨죠. 먼지 쌓인 앨범을 펼치며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여주시더군요. 그런데 어머니의 시선은 자꾸만 사진 속 제 어린 모습과 제 아들, 민준이에게 머물렀습니다. 어릴 적 내 모습 좀 봐라. 민준이랑 좀 다르지 않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걱정과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뭐야, 그냥 옛날 사진 보자는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어린 저와 6살 민준이의 얼굴을 번갈아 볼수록 묘하게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부모 자식이라고 꼭 판박이일 필요는 없잖아. 애써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의미심장한 눈빛이 제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왠지 모르게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의심의 씨앗이 마음에 심기면 얼마나 불안한지 아시죠? 사소한 것이라도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저를 조용히 따로 부르셨습니다. 방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그 봉투는 마치 천근만근 무거운 짐이라도 드는 듯 어머니의 손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에게 꼭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이걸 직접 확인해 보거라. 그 말과 함께 제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발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이런 걸 직접 하셨다고? 저를 걱정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큰 결심을 하셨을지 상상하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서류를 제대로 펼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찢어질까 봐, 아니,
사실은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글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문구. 아내와 아이, 혈연관계 적합, 하지만 나와 아이, 혈연관계 부적합. 그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온몸에 힘이 스르륵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반역. 이 한 단어가 뇌리를 스치더군요. 아니, 이건 꿈일 거야. 뭔가 잘못된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수없이 다시 읽어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제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마 저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쓰는 순간 잊고 싶었던 기억 하나가 선관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결혼 초 아내 한나와 격렬하게 다투었던 그날. 정말이지 살면서 그렇게 크게 싸운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한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집을 박차고 나가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주일간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떨어져 지냈죠. 저는 장모님께 전화해서 아내가 잘 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당시엔 서로의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가 바로 한나가 임신을 했다고 말했던 시기와 겹쳤습니다. 그 일주일. 한나에게 그 일주일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친정에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만났던 걸까? 이 섬뜩한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제 안에 휘몰아쳤습니다. 결과지를 든 손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일었습니다. 이젠 그 비밀의 실체를 파헤쳐야 할 때였습니다. 과연 한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녀 역시 또 다른 희생자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의 그림자, 우리는 함께 걷어낼 겁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지난번에 느꼈던 아내의 행동 변화.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직접 확인해 봐야만 했다. 소리 없는 수사, 거짓말과 외도 폭로. 지훈은 아내 하나를 은근슬쩍 떠봤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신 개봉작 이야기를 꺼내며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다. 하나는 의외로 순순히 응했다. 좋지. 근데 내가 언제 쉬는지 봐야 해. 이 말 한마디가 지훈의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나의 핸드폰을 건네받아 병원 스케줄표를 훑었다. 한 달치 근무표를 순식간에 스캔하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한 뒤 흔적도 없이 삭제했다. 완벽했어. 이런 게 바로 정보전자니겠는가? 당신도 혹시 배우자의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다면 이런 질상 속 정보부터 찾아보는 게 중요해. 그날부터 지훈의 조사가 시작됐다. 하나가 집을 나서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병원 근무표를 꼼꼼히 대조했다. 한 달을 넘게 지켜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쉬는 날이라는데 온종의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아침 10시쯤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시기였다. 처음엔 친구 만나나 했지만 매번 비슷한 시간, 비슷한 패턴. 이건 좀 수상하잖아. 심지어 야간 근무라고 적힌 날인데도 새벽 늦게 들어오거나 아침 일찍 나가는 날도 있었다. 간호사 근무가 이렇게 들쭉날쭉할 리가 없잖아. 지훈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었다. 아내는 대체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 걸까? 이쯤 되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계속 의심만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직접 나섰을까? 결국 지훈은 직접 미행을 결심했다. 자신의 차로는 들킬 수 있으니 친구에게 차를 빌려 따랐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불안함과 동시에 미칠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나는 여느 때처럼 출근하는 복장을 하고 집을 나섰지만 병원 방향이 아니었다. 예상대로였다. 지훈은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하나를 따라갔다. 몇 번의 골목을 지나고 대중교통을 타는 듯 위장하다가 결국 한 작은 카페 앞에 멈췄다. 그리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나 자연스럽게 하나와 인사를 나누고 함께 카페로 들어갔다. 둘은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이라 정확히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둘의 분위기는 단순한 직장 동료나 친구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다. 젠장. 너무 멀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분통이 터졌다. 그날 밤 아내가 오늘은 좀 한가해서 괜찮았어 라고 웃으며 말할 때 지훈의 등골은 서늘해졌다. 뻔뻔스러운 거짓말, 정말 역겨웠다. 며칠 뒤 지훈은 다시 한번 하나의 행적을 쫓았다. 이번에도 출근이라고 하고 나섰지만 병원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향했다. 지훈의 손은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추적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하나는 그 남자와 만나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고 잠시 후 남자의 차를 타고 이동했다. 차를 따라가 보니 그들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모텔 앞에 멈춰섰다. 순간 지훈은 차 안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머리가 띵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아내와 함께 있던 남자의 얼굴이 어디선가 낯이 익었다는 점이었다. 이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남자가 모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성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그 남자, 맞다, 민준이었다. 과거 연애 시절 하나가 자신을 배신했을 때 만났던 그 옛 남자친구.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 외도는 우연이 아니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진 뿌리 깊은 거짓말이었다. 제가 한때 용서하고 묻어버렸던 그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던 것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감이 뒤섞여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2시간 정도 기다리자 남자가 먼저 나와서 차를 타고 갔다. 이때 지훈은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들어 민준의 차량 번호를 촬영했다. 손끝이 저릿저릿했다. 이 차량 번호 하나가 모든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자, 이제 모든 펜은 던져졌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복수의 서막을 함께 지켜보자. 이 진실이 불러올 폭풍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찍어둔 차량 번호를 보며 한참을 고민했다. 경찰이 아닌 이상 일반인이 차량 소유주 정보를 확인하는 건 쉽지 않은 일. 그때 문득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촌 동생 상우가 떠올랐다. 녀석은 정비뿐 아니라 중고차 매매 쪽에도 연이 닿아 있어서 차량 조회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들었다. 망설일 틈도 없이 사무에게 연락했다. 얘야, 사무야. 내가 요즘 좀 이상한 놈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혹시 이 차량 번호 조회 좀 가능할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내 목소리엔 분명 초조함이 묻어났을 거다. 상우는 대수롭지 않게 형, 공식적인 루트는 안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한번 알아봐 줄 수는 있어 하고 대답했다. 그래, 이걸로 됐다. 이젠 기다리는 수밖에.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사무에게서 연락이 왔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형, 찾았다. 명의자는 김민준이야.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101동 202호래. 김민준. 그 이름이 다시 내 귀에 박히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다. 곧바로 그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그 집은 전세 매물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지? 혹시 이사라도 가려는 건가? 아니면 이미 떠난 건가?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할 새도 없이 나는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 부동산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잠실 아파트 전세 매물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부동산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현재 거주 중인 분들은 언제쯤 이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 질문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사 날짜는 집주인과 조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나가길 원하시더라고요.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3년 전에 신혼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애들이 어려서 집 상태도 비교적 깨끗한 편이에요. 시간 되시면 직접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신혼집. 그럼 이 남자는 3년 전에 결혼한 거야? 애들도 있다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밀한 관계가 얽혀 있었다. 김민준, 이 남자는 결혼을 했으면서도 내 아내와 바람을 피웠던 건가? 그리고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몰랐을까?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끌어올랐다. 이제 확실한 진실을 알아야 했다. 단순한 전화로는 부족했다. 이 남자가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지, 그의 아내는 이 모든 걸 알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손님을 가장해 부동산을 통해 그 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다. 혹시라도 김민준이 집에 있어 마주치게 된다면 그놈이 날 기억할까? 기억한다면 그 표정은 어떨까? 젠장, 모든 것이 궁금했다. 방문 약속을 잡고 나는 미리 준비한 봉투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다.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 그리고 간단한 메모.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하지만 김민주는 없었다. 대신 그의 아내가 나를 맞이했다. 현관 앞에는 쌍둥이 유모차가 놓여 있었고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2살쯤 되어 보이는 귀여운 쌍둥이 여자아기들이 아장아장 걸어 나왔다. 아, 이 평온해 보이는 가정을 파탄내도 되는 걸까? 아니, 이 여자는 남편의 그런 행동을 모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걸까?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 이 가정. 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모르는 비밀이 가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다. 부동산 중개인이 집 내부를 산영하는 동안 나는 몰래 그의 아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녀는 처음엔 당황한 듯 했지만 내 진지한 표정을 보며 봉투를 받아들였다. 봉투에는 간단한 메모와 함께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이 담긴 작은 지퍼백이 들어 있었다. 메모에는 이런 내용을 적어 두었다. 당신께 이 봉투를 건네는 이유는 가정을 파탄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당신도 저와 같은 피해자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 남편 김민준, 잠실 중학교 졸업,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의심스럽다면 이 지퍼백 안에 있는 머리카락을 사용해 친자 검사를 해보십시오.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친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남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당신도 저와 같은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봉투를 건네고 돌아서는데 그녀의 표정이 잊히지 않았다. 혼란과 의심, 그리고 불안.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과연 그녀는 내 말을 믿을까? 아니, 이 봉투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게 될까? 이제 폭풍전야의 고요가 시작되었다. 이 침묵은 과연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 몇 주가 지나도록 그녀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아무 연락이 없는 걸 보면 그냥 내가 미친놈 취급당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다른 방법을 찾고 있던 어느 날 늦은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저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도 의심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충격이 가득 배어 있었다. 아, 드디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말을 덧붙였다. 제가 친자 검사를 해봤어요. 결과를 보내드릴게요. 곧이어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친자 검사 확인서에는 내 아들과 김민준의 친자 관계 일치라는 결과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분노, 허탈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통쾌함. 그래, 이거였어.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저를 속이면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저도 완전히 속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다. 저는 당장 이혼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양쪽 집안과 직장에도 폭로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내가 고민하고 응징할 필요도 없겠구나. 그건 당신의 선택이고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녀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전화를 끊었다. 묘한 감정이었다. 복수를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되니 시원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허무하기도 했다. 어쩌면 이게 진짜 복수 아닐까? 내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들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 것. 며칠 후 아내를 지켜보니 그녀는 뭔가 불안해 보였다. 평소와 다르게 한숨을 내쉬고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더니 어느 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순간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다. 또 거짓말을 시작하는군? 나는 그저 무표정하게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형님. 저는 상간남의 아내였습니다. 전반전은 그쪽이 맡아주셨으니 후반전은 제가 마무리했어요. 그 메시지와 함께 동영상과 글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동영상을 재생했다. 야. 너 같은 인간이 감히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도 뻔뻔하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 아내의 직장인 병원에서 난리가 난 상황이었다. 김민준의 아내가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 모든 것을 폭로한 것이었다. 내가 무슨 간호사야? 환자를 돌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녀의 격렬한 외침이 병원 복도를 울렸다. 직원들과 환자들, 보호자들이 옹성거렸다. 모든 시선이 아내를 향하고 있었다. 아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 듯 했다. 무언가 변명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원 홈페이지에도 그녀의 만행이 퍼졌다.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가정을 깨뜨린 불륜녀라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결국 아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듯 병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불안해하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그리고 김민준 역시 같은 방식으로 몰락했다. 그의 직장에도 불륜 사실이 퍼졌고 결국 그는 해고되었다. 직장과 가정을 모두 잃었고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몰락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통쾌한 기분과 함께 묘한 허탈감이 몰려왔다. 복수는 성공했다. 내 손으로 직접 하지 않았을 뿐 그들은 철저히 응징당했다. 이 지긋지긋한 관계는 이제 끝났다. 다음은 내가 할 일이었다. 이제 복수는 성공했다. 내 손으로 직접 하지 않았을 뿐 그들은 철저히 응징당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다. 바로 아내의 친정에도 그녀의 만행을 알리는 것이었다. 나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익명으로 마치 김민준의 아내인 것처럼 꾸몄다.
당신의 딸이 제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그녀는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고 그 남자의 아이를 낳아 남편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증거들을 봉봉해 보냈다. 과연 그 집안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 며칠 후 아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급기야 그녀는 친정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장인어른은 엄격한 분이었고 집안의 명예를 중시하는 분이었다. 특히 외부의 시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으니 이런 불명예스러운 소식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아내에게는 쏟아지는 비난만이 남았다. 그녀가 애원하듯 매달렸지만 장인어른의 차가운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아내는 그 집안에서도 내쳐졌다. 이제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도, 가정도, 그리고 기댈곳조차 남지 않았다. 정말 모든 것을. 한때 그녀가 누리던 화려한 삶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이제 이혼을 결심할 때라고 생각했다. 아들에 대한 양육권도 깊이 고민했다. 6년 동안 키운 정이 있었기에 아이를 내 품에 안을 수도 있었다. 내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아빠라고 부르며 키운 아이인데 핏줄은 아니라도 그 아이와 쌓아온 시간과 추억은 진짜였다. 하지만 내가 아들을 키운다면 사랑과 원망이 뒤섞여 결국 아이를 더 힘들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 테고 그건 나에게도 아이에게도 고통일 것이다. 아, 이건 정말이지 잔인한 선택이었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 아이에게 그리고 나에게 더 나은 길이라 믿었다. 나는 법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도 없었다.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은 나 때문이 아니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말했다. 이혼하자.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갑자기, 왜?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미한 기대감이 스치는 듯 했다. 혹시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바랐을까?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진짜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이젠 모든 걸 알아. 더 이상 추한 꼴 보이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자. 내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입술을 달싹였지만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아내의 기만 행위가 인정되면서 이혼 청구는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친자관계 부인 소송을 통해 아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되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복수가 끝난 후 예상과는 다르게 허무함이 밀려왔다.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텅 빈 느낌이 남아 있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했던 결말일까? 정의를 구현했다는 만족감은 잠깐이었고 남은 건 씁쓸함 뿐이었다. 어쩌면 나는 복수를 통해 내 상처가 아물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상처는 그대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왔다. 비를 맞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다. 미안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크느끼는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웠다. 그녀의 사과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를 한 번 더 바라보던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아 보였다. 나는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기를,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랐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용서가 가능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생각할 거리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과연 나는 이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파국으로 치달았던 제 결혼 생활, 그리고 이어진 지독한 복수의 여정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점철된 지난 시간, 저는 오직 그들을 무너뜨리는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내의 은밀한 배신을 밝혀내고 상간남의 가정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직장과 가족, 사회적 명성까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 제가 원했던 정의 구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제가 의도했던 대로 철저하게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복수가 끝난 자리에는 통쾌함 대신 묘한 허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엔 여전히 텅 빈 공간이 남아있는 듯했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제가 바라던 결말이었을까요?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은 채 저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것인가?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배신당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절망의 끝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문득 떠오르는 기억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 고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 거라는 거요.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는 제가 얼마나 견고하게 버텨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겁니다. 이제 저는 오직 저 자신과 새로운 삶에 집중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소박하지만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아 나설 겁니다. 어쩌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달을 수도 있겠죠. 이 모든 여정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놀랍도록 간인한 존재라는 것.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결국 희망을 찾아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도 분명 숨겨진 회복력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당신의 새로운 삶은 분명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작은 평온이라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울림을 주었기를. 만약 그렇다면 별표 좋아요, 별표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겨나가요.